척추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엔세이드가 나오고요. 엔세이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세클로페낙 계열을 좋아합니다. 트리돌이나 아세타미노펜 이런 약들도 물론 있지만은 타이레놀, 예. 그 다음에 아세타미노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약들이 펄스 라인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돼 있죠. 근데 이게 약효가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약을 펄스 라인으로 쓸 일은 별로는 없고요. 근데 안전하기 때문에 간혹은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열제로 쓰고 있는 브루펜이 있죠. 이부프로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펄스 라인으로 OTC 드럭이라고 하죠. OTC, 오버 더 카운터 드럭. 네, OTC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해서 사실은 이제 OTC 드럭은 우리가 디스크 디지즈 또는 스파이널 페인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펄스 라인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뭐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엔세이드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스파이널 코드나 브레인에 작용해서 이제 통증, 말 그대로 진통제, 페인킬러, 통증을 감소시키는 약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 예, 여기 이제 디스크도 있고 여러가지 스파이널 페인도 있고,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에는 사실 이제 인플러메이션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인플러메이션을 잡는 게 사실은 중요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티 인플라마토리 드럭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 진통제 페인킬러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아날제식 이펙트, 그러니까 안 아픈 거. 두 번째는 안티파이레틱 이펙트, 그러니까 열이 안 나는 거. 그 다음에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 이렇게 이제 이런 세 가지를 기대하고 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커야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의 진통 효과도 좋지만 좀 더 롱텀의 이제 치료 효과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아날제식이나 안티파이레틱으로는 쓰지만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큰 약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엔세이드, 그러니까 진정한 엔세이드에 이제 이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위해서 이제 약을 쓰는 거고, 뭐 대표적인 아세클로페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클로페낙도 있고 뭐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은 이제 에어탈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아세클로페낙을 잘 쓰는데 이게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크면서 부작용이 좀 적은 약이기 때문에 엔세이드 중에서는 이제 에어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것 중에는 이제 머슬 릴렉선트를 이제 쓰게 됩니다. 이 머슬 릴렉선트는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실다루도 있고, 뭐 마이알론,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실다루들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게 뉴로패식 페인에도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쓰는 게 이제 이 엔세이드 하고, 엔세이드 이제 가장 흔한 합병증이 이제 얼서니까 이 안티 얼서 드럭들을 쓰는데, 이게 이제 대개는 잔탁이나
뭐 H2 블로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PPI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쓰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소메졸이나 란스톤, 그 다음에 넥시움, 뭐 기타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덱실란트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NSAID 가장 흔한 합병증이 이제 이 얼서 블리딩이기 때문에 이 PPI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큐란, 뭐 잔탁, 뭐 그런 H2 이니비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PPI 보다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NSAID와 복합해 쓰는 걸로는 뭐 적합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세트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 대해서 쓰는 약이 뉴론틴이나 이제 리리카, 프레가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크라는 게 사실은 디스크가 허네이션 되면서 백페인도 있지만, 이건 예를 들어 사이누 벌티브랄 러브라는 걸 자극해서 오는 백페인은 그거는 이제 노시세티브 페인이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디스크가 허니에이션 되면서 이 루트가 눌려 생기는 통증은 이 루트에서 어브노멀 이 임펄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녹셔스 스티뮬러스에 의한 노시셉터가 자극되는 게 아니라 너브의 옆구리가 이제 자극이 되는 거니까 뉴로패식 페인에 가깝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약을 쓰는 거죠. 안티컨버선트인 뉴론티너리가, 뉴론틴은 뭐 600, 900 뭐 이런 게 이제 기초 용량이 되는 거고요. 리리카는 75, 150, 뭐 많게는 300까지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쓰는 거는 이제 그 신발타나 이펙서 이런 약들, 뭐 에트라빌도 뭐 비슷한 약이었고요. 그러니까 안티디프레선트인 거죠. 이게 물론 이 페인이 있으면 무드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 무드가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 약들의 직접적인 노시셉티브 아날제식 이펙트가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제 애드하고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제 강력한 아주 효과의 어떤 안티인플라마토리 페인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의 이제 기저질환을 봐서 프레드니졸 또는 이제 그 덱사메타존 이런 약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니졸 같은 솔론도 제가 쓰는 거는 뭐 20ml까지 쓰고요. 덱사메타존 같은 경우는 이제 10ml에서 이제 20mg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제가 쓰는 그 진통 머스큘로스켈레타 페인에서의 약 처방입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뉴론틴, 신발타. 그리고 이제 약이 만약에 이제 어떤 좀 더 베이스라인에 이제 백그라운드 페인을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럼 노스판 패치 5에서 뭐 1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펜타닐 패티도 있지만은 위험해서 저는 좀 덜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속효성 진통제, 그러니까 PRN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 IR 코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NSAID를 기본적으로 써서 이제 통증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애드온으로 저희가 쓰는 게 그 울트라셋, 저 같은 경우 애드온으로 씁니다. 이거는 펄스 라이너 쓰기는 좀 그런 게, 이게 트리돌과 아세타임을 타이레놀의 이제 그 복합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안타이 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없다, 적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셋은 저는 이제 기존의 NSAID가 이제 듣지 않을 때 애드온 하는 약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하면 이제 오피오이드로 가는 거죠, 사실. 오피오이드. 그러나 이 오피오이드는 뭐 이것만으로 강의가 1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오피오이드 약한 것부터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폴, 네,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뭐 옥시콘틴 이렇게 이제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